이 얘기는 저희가 잠시 뒤에 바로 만나보기로 하고요. 일단 최근에 공천을 언급한 녹음 파일이 공개되면서 태영호 의원에 대해서 국민의힘이 징계 절차에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김기현 당대표에 이어서 당 사무총장도 태영호 의원을 압박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진복 대통령실 정무수석관은 최고위원 발언 방향이나 공천에 대해 그 어떤 대화도 나누지 않았다는 점을 분명히 밝힙니다. 태영호 죽이기 집단 린치가 각 방면으로 펼쳐지고 있습니다. 마이크를 잘 활용하라는 아들이 지자체 규칙을 선생님 조심하세요. 부인하시는 건가요? 조심하세요. 의원님 부풀린 것 중에 내용이 너무 구체적이라는 지적이 있습니다. 의원님 하나부터 10까지 아이고, 그 내용을 다 좋습니다. 지원하셨다는 말씀이신가요? 집단 린치라고 표현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많은 분들이 공감할 수 있겠는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본인이 있지 않은 말을 함으로써 결국은 이제 문제가 생긴 거잖아요. 할 말이 있고 못할 말이 있는데요. 바람직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어제 김기현 대표의 경고 아닌 경고에 이어서 오늘 이철규 사무총장 공천권을 갖고 있죠. 공천권 뭐 졌다고 사실상 갖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과언이 아닌 중요한 자리인데 집단 린치 발언 공감하기 어렵다. 당에서도 계속 태의원을 경고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정치의 어떤 자리라는 거는 책임을 지는 자리입니다. 자, 근데 지금 태영호 의원 보면 앞뒤의 말의 이 자체가 맞지 않는 측면이 있죠. 왜냐하면 누가 딴 사람 이야기한 사람 없습니다. 본인이 공천 이진복 수석이 전화 와서 그러니까 이야기해주면 공천 걱정 없다고 이야기하더라. 본인 입으로 이야기를 했어요. 그리고 그걸 누가 유출했겠습니까? 본인들 보좌진들이 있는 데서 이야기한 거 녹음한 거 보좌진들 말고 누가 유출하겠습니까? 자신들 보좌진의 문제잖아요. 그 누가 린치를 했죠? 이 문제와 관련해서는. 근데 지금 본인은 그런 이야기 들은 적이 없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근데 본인 입으로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그 공천 이야기를. 근데 본인은 아니라고 이야기를 하고 집단 린치를 하고 있다. 누가 하나요? 보좌진들이 하나요? 지금 기자들이 하나요? 자, 이게 그러니까 앞뒤가 맞지 않는 이야기죠. 결국은 본인이 지금 거짓말을 했으면 그 거짓말에 대한 책임을 져야 되고 그리고 그 녹음이 유출 과정 그 누가 했습니까? 본인들 그 보좌진 아니면 그 누가 할 사람이 있겠습니까? 그렇다면 본인의 그 관리 잘못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본인이 책임져야 되는데 이게 누가 공작을 하고 누가 린치를 한다는 겁니까? 그러니까 결국은 정치라는 게 본인의 책임을 지는 자리인데 스스로가 지금 앞뒤가 맞지 않는 이야기를 함으로 인해서 당과 대통령실에 엄청난 부담을 주고 있는 게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철규 전 사무총장이 오늘 저런 식으로 이야기한 거다 이렇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본인이 정말 이진복 수석으로부터 공천 얘기 안 들었다면 저 녹음 파일의 내용은 과장이나 거짓말일 텐데 그거에 대해서도 사과를 하지 않는다. 뭐 이런 부분들을 당내에서도 좀 문제 삼는 것 같고. 그럼 이제 5월 8일에 윤리위에서 어느 정도 결론이 어떻게 나나가 중요할 텐데 김지현 최고위원과 함께 묶어서 이제 볼 거고. 최소 당원권 정지 1년 얘기가 나오니까 그러면 내년 총선에 출마 못하는 거 아니냐. 그럼 또 태 의원은 본인은 절대 물러서지 않겠다고 했으면 이것도 승복할 거냐 말 거냐 뭐 이 얘기까지 벌써 나오거든요. 글쎄 그 이전에 있었던 뭐 4.3 관련 발언, 뭐 김구 관련 발언 이런 거는 개인의 소신 뭐 그거 정도 그리고 표현의 자유 이런 걸로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번에 나온 문제는 그 정도 차원이 아닌 거죠. 대통령실과 당의 관계 또 여당 최고위원과 정무수의 관계에서 이건 도무지 묵과할 수 없는 그런 문제거든요. 현재 가장 민감한 문제가 모든 게 공천 아닙니까? 근데 보좌진과 그 대화에서 공천 보장할 테니까 뭐 마이크 닫고 좀 세게 해달라 이렇게 얘기했다고 본인이 얘기한다면 어느 쪽이든 문제가 있는 겁니다. 만약 정무수석이 정말 그런 발언을 했다면 그 자체로서 문제가 되는 것이고 엄청난 문제가 되는 것이고 대통령실이 만약 공천 개입한다면 대통령이 직접 개입하겠습니까? 정무수석이나 아니면 다른 사람을 통해서 개입하는 거죠. 그게 만약 그런 말이 있다면 그게 엄청난 문제고 거짓말이었다 그러면 더 큰 문제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부분은 저는 태영호 의원이 법적인 책임을 운운할 단계는 아니지만 이건 정치적 책임을 져야 할 부분이고 그렇다면 저는 정말로 지금이라도 탈당이나 이런 걸 본인이 함으로써 이런 문제에 대한 책임을 지는 것이 지금 현재 집권 여당의 최고위원이 된 그런 분의 정적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정책 제스처라고 생각이 되고 또 한 가지 무슨 뭐 시구 의원들 후보자로 후원금 받았다? 이 문제는 조금 이제 법적인 문제가 있는지 밝혀져야 할 그런 문제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가지고 얘기하는데 뭐 누군가가 뭐 채용호를 죽이기 위해서 조직적으로 공작을 했다는 얘기입니까? 뭡니까? 본인의 문제가 있는 것인데. 그러니까 저는 지금이라도 윤리위 결정 기다리면서 자꾸 장에 부담을 주는 것보다는 정말 이제라도 답이 있으려면 자진 탈당이라도 하는 것이 지금까지 어떤 뭐 대한민국의 또 국민의힘에서 얻은 그런 받은 은혜에 보답하는 길이 아닐까 싶습니다. 태호 의원은 또 절대 굴복하지 않겠다고 메시지를 냈기 때문에 그 이후에 또 후폭풍도 뭐 적지 않을 수 있는데 일단 국민의힘 내부에서는 다 태영호 의원에게 이제 여러 비판 목소리를 키우고 있는데 오늘 오랜만에 안철수 의원이 한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서 이런저런 얘기를 했더라고요. 기억이 나시겠지만 과거에 그 이진복 수석이 그 당대표 전당대 당대표 선거 당시에 안철수 의원이 유난넌데 언급하니까 아무 말도 안 하면 아무 일도 안 일어날 것이다 이 얘기를 했다가 오늘 라디오 인터뷰에서 그대로 돌려줬더라고요. 그러니까 오늘 저도 이거 보면서 좀 웃었습니다. 개인적으로 많이 웃었는데 안철수 의원이 상당히 앙금이 남아 있었구나 저 발언에 대해서. 저 발언은 사실 그때 당시에도 많은 분들도 뭐 보수 진보 할 것 없이 이진복 수석이 조금 굉장히 무례하고 좀 과도하게 이 개입을 했다 뭐 이런 것들이 좀 비판이 있었죠. 그래서 뭐 그거를 좀 이번 기회에 돌려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은 이제 태영호 의원은 이제 거짓말쟁이로 보는 기류들, 상습 거짓말쟁이다. 뭐 이렇게 지금 보는 당의 주류들의 시각이 있고 태영호가 정말 거짓말을 했을까? 아무런 근거도 없이 저런 말을 했을까라고 보는 분들이 이제 뭐 안철수 비주류 안철수 의원이나 아니면 뭐 야당에서도 그렇게 보는 것 같습니다. 예. 진실은 알 수 없죠. 뭐 검찰이 이거를 강제 수사를 하지 않는 이상 진실을 알 수 없는데 그동안 많이 당무 개입이나 전당대회 개입 논란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아마 불신을 굉장히 가지는 것 같고 앞으로 이제 용산에서 특히 공천을 이제 좌지우지한다라는 논란들이 계속 튀어나올 때마다 이 얘기가 계속 나올 테고 아마 불법 논란이 아마 계속 이어질 것 같습니다. 안철수 의원도 당무 개입 자체를 언급하면서 여러 화살을 대통령실 혹은 그 이진복 수석에게 쏜 것 같은데 이 얘기까지 좀 저희가 태영호 의원 건 정리를 하겠습니다.